네, 200의 춘야연 도리원 서인데요. 첫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福天地者万物之利与也，光阴者百代之过客也，而浮生若梦为欢几何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이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따로따로 중국 중에 이제 간체자 표기가 이게 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시환할 때 그거고, 이거는 지거 할 때 그 지니까, 그죠? 제일 쉬운 겁니다. 바로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번체자가 각각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 간체자에서 번체자로, 번체자에서 간체자로를 따로 이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혹시라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다. 그리고 광음은 백대의 과객이다. 이게 이제 정말 유명하게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야연 도리원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잘 지었어요.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200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 괜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천재였던 거죠. 자, 그리고 뒤에는 조금은 진부한 표현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표현도 아니고요.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까요? 무릇 천지라는 것은 만물의 여관인 것이고 그리고 광음이라는 것은 백대의 과객인 것이다. 따라서 흘러가는 삶은 떠도는 삶은 꿈과 같아서 어,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즐김을 누리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뜻입니까? 어, 이 해, 어, 여기 보고 이제 같이 한번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천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물들의 여관이다. 그랬으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거기에 있는 것. 그러니까 천지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만물을 담는 그런 공간인데 이 천지는 변하지 않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명멸하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어떤 것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시 스쳐간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이 천지라는 공간을 여관, 잠시 스쳐가는 공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그야말로 어떤 거대한 사물을 자기 손바닥 안에 축소시켜서 들여다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호방한 느낌을 가진 호방한 어떤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이백은 어, 어떤 의계가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공간적인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적인 감각은 또 어떻습니까? 볼까요, 같이? 세월이라는 것은 100대의 과객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입니까? 100대는 한 대가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사실은 아주 이제 영원한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음, 영원히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가버리는 그런 손님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또 얼마나 절창입니까?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거는 그냥 뭐 흘러가는 시냇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말이 뭐 빨리 달리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를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백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100대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지나가 버리는, 머물지 않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손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딱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 공간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처해 있든 사실은 그 공간은 여러분의 여러분한테 영원히 귀속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차피 내일이면 지나가 버리는 오늘인데,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움켜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면 고래로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간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제약성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제약성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당장 어떤 돈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한계 앞에서는 평등하게 모두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살이가 참 인생살이가 가소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뭐 떠돌이 같은 이런 인생은 그야말로 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은 도대체 즐길 수 있는 당연히 뭐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그 공간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 순간을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즐김의 어,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도대체 얼마나 우리는 즐길 수 있겠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춘야연 도리원서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렌 빙주 예요 량요 이예 쾅 양춘 招我以 燕景大块假我以文章，会桃李之方圆，续天伦之乐事. 라고 해서 그 다음 구절을 읽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는 좀 나왔어요. 그죠? 한국 한자음은 당연히 연기 연자이고 그리고 간체자 나왔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성으로 읽어야 되고 룬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바뀌는 편이라서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비교하다 그 비자에 나오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쉽게 알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주제 자체가 지금 도리가 가득한 그런 정원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어, 소풍 같은 기분이죠. 그죠? 그래 술자리 열고 시를 짓고 이런 광경이다 보니까 그죠?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시를 짓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백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짓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어떤 그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은 당연히 즐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옛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놀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들은 이 옛날 사람들이 놀았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전통을 이으면서 그렇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놀아야지 가장 잘 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여기에 이제 철학적인 자기의 생각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물의 정체로움에 대한 다양한 정체로움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문으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잘 노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들의 어떤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잡다, 이 손을, 손에 무엇을 잡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선수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여기서 온 거고요. 그래서 잡는 게 무엇입니까? 촛불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쪽에 단체자로 뭐 나타낼 때 이거 아실 건데 여러분 요쪽에 벌레 충자 있죠? 이것만 옵니다. 이거는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라주 할 때 그거죠, 이게. 예. 다시 한번 몰랐던 분이나 조금 이제 헷갈렸던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촛불을 잡고 밤에까지 놀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낮에는 당연히 놀 수 있죠. 햇빛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노는데 밤에는 그러면 어두컴컴하니까 자야 되나? 이백의 생각은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에는 촛불을 들고 놀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 이 장소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간에 자기들의 모험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밤에 촛불 들고 술 마시면서 야경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렇게 했던 데는 진실로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까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까닭일까요? 하물며, 어떤 이 따뜻한 봄은 우리들을 아지랭이가 피어 있는 그런 멋진 경치로서 어, 손짓해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큰 덩어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덩어리 중에서 뭐 바위 정도의 큰 덩어리가 아니고 정말로 엄청나게 큰 덩어리라고 해서 비유법으로서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연 혹은 이제 지구 전체, 천지 이런 것 천지는 우리에게 아주 다채로운 어떤 그 어, 이거는 이제 그 형상, 다채로운 무늬의 형상을 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래서 제가 이 문장은 여기서 이제 제시를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문자는요. 그럴 문자가 아니라 무늬 문자로 쓰였습니다. 이 장자는 무엇입니까? 그 엠블럼, 그러니까 무슨 표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슷한 비슷한 글자가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늬와 표시, 그러니까 무엇이죠? 예. 글자가 어떤 특정한 글자가 다른 글자하고는 문의적인 차원, 패턴, 어떤 엠블럼 같은 그런 마크가 다르다라고 해서 왔는데 그 본 뜻은 원래 이제 무늬 그리고 어떤 그 장식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어, 외형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따뜻한 봄에는 온화한 봄날에는 어, 이 봄이 아름다운 어떤 그 아시랭이가 피어 있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봄에는 우리가 어떤 따뜻한 경치를 보면서 그 봄의 어떤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지구 천지를 한번 보자면은 이 천지의 양태는 워낙 다양한 어떤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감정, 감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해석 자체는 글쓰기하고는 연결이 직접적으로 안 되고 간접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양한 어떤 그 외관을 보여주는 사물들인데 그런 사물들을 우리한테 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글로써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숭아꽃, 오약꽃이 만발한 정원에 모여가지고 어떤 그 형제 간의 즐거운 일에 대해서 심사를 한번 펼쳐 볼 따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천류는 원래는 이제 자연의 질서인데 자연의 질서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형제 간의 어떤 순서죠. 그래서 그 첫째 형제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 간의 즐거운 일을 펼쳐내다. 이 서자는 서술하다, 펼쳐내다, 마음에 있는 어떤 그 회포 같은 것을 풀어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 200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공간적인 배경도 얘기를 했고 시간적인 그 계절적인 배경도 여기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자기 형제들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모여 있으니까 술 마시면서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즐거운 서로 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펼쳐내 보자. 이게 이제 이 글을 쓴 어떤 목적이다라고 이제 바로 나왔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대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